I know that I need you now. The key that I won't forget,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Lost in Paris. I hope that you're warm and safe. The memory that I can't replace,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It was over in a day. All the things I used to say, you kept to say. All the places we would go. All the songs we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뀌었네요, 선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8월 7일 화요일 마이리틀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저 부르신 줄 알고. 예, 오늘 이제 우리 마리뉴 가족님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셔가지고 맞아요. 선발 라인업까지 네. 이미 올려주셨어요. 네네. 오늘 선발 임경하다. 유명한 예. 예정인데 예.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네. 이틀에 한 번 신데렐라가 된다. 근데 오늘 조금 신데렐라가 되다 말았어. 다 많았어. 화장하러 갔더니 제가 지금 어제부터 눈 상태가 안 좋다고 예. 했잖아요. 지금 눈 화장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네. 일단 선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지금 어쨌든 오늘 나 또 마이크 안 오늘 죄송합니다. 임경 기자가 오늘 깜빡 잊고 또 아 죄송합니다. 예, 마이크를 안 찾았어요. 제가 또 얼마나 많은 예. 걸 잊고 시작할지 오늘 두렵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선발이 지금 임경아 기자로 고지가 돼 있는데 지금 임경아 기자가 눈에서 어제부터 자꾸 눈물이 나 나와가지고 근데 오늘 또 너무 충혈이 심하게 돼서 예, 선배 어떻게 오늘 괜찮겠어요? 저 지금은 심하진 않은데 근데 아까부터 자꾸 심하다고 하는데 별로 심하진 않거든요. 별로 안 빨간데 자꾸 너무 빨가대. 그러면서 자꾸 나보고 미루려고. 대신할 수 미루려고. 있냐고. 네, 근데 네. 별로 안 빨간데 아무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인터넷 방송을 끝나고 나서 네. 임경아 기자의 상태를 보고 네. 오늘 이제 예정된 선발이 그대로 나갈지 네 맞아요. 아니면 예. 선배가 좀 대신 예. 해주실지. 임시 선발이 등판을 하게 될지 네, 네. 오늘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선배 같습니다. 오늘 왜 네. 양복 입으셨냐 물어보고 계시구나. 아 네. 누가요? 최규철님이. 아 최구찬이 눈썹이 눈썹이다. 저 머리 깎았을 때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임경아 씨도 못 알아보고 스텝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최규철님만 저 머리 깎은 거 알아봤잖아요. 아, 진짜, 예. 네. 예, 저희 회사에 오늘 저희 저보다 한 기수 위의 기자 선배가 아버님이 오늘 어제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까만 옷 입고. 네네. 끝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옷을 좀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기사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네. 공직자의 부당한 죄취업 관련돼서 첫 번째로 네. 지금 자료가 나왔다고 해요. 관련돼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월급 모아 기부한 병장. 이거 얘기고요. 이거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을 조금 기대하실 만한 기사예요. 네네네. 그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MB 집사 누군지 아시죠? MB 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 비서관. 총무기획 비서, 청와대 총무기획 네. 비서관 네. 맞죠? 죄수의 딜레마라고 해서 그 검찰 조사의 뒷얘기, 배경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나왔어요. 내용이 네, 나도 막 네. 도둑질이 났어 지금 카메라가 막 늘어나가지고. 이분이 네. 그 MB의 최측근인데 네. 의외로 MB가 돈을 받았다 하면서 막 네. 줄줄줄줄 대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왜 그렇게 줄줄 댔는지의 배경이 오늘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요. 네 번째는 미아 찾아준 편의점 해서 네. 편의점이 워낙 많아졌잖아요. 네. 많아진 걸 바탕으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소식 네. 4번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5번은 여성 독립운동가 202인에 관한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네, 황재현님 카메라가 늘어났다고요 하시는데 네, 카메라가 한 대 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은 저희가 이렇게 투샷만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원샷 카메라가 한 대 더 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한번 반응을 보시고 네. 네. 그러면 어때요? 카메라 많으니까. 뭐 지금 그래서 여길 봤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사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네, 모르겠어요. 적응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메인은 그냥 지금 이제 원샷인 거예요. 지금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네. 되는 거죠.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걸 느끼실 거예요. 원샷이 되면 갑자기 저희 얼굴이 뽀샤시해져요. 기종이 달라요, 카메라. 기종이 달라요. 카메라 네. 기종이 달라가지고 네. 원샷이 되면 갑자기 뽀샤시해졌다가 투샷 되면 다시 좀 네. 희끄무레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투샷이란 두 사람 동시에 잡는 걸 저희가 보통 투샷이라고 네. 하고요. 원샷은 한 사람만
카메라가 하나만 잡는 거를 원샷. 이런 게 원샷입니다. 댐스테님이 너무 클로즈업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저 지금 약간 얼굴도 부어 있는데 눈물 때문에 굉장히 네. 부담스럽네요. 굉장히 네. 부담스러워하시고 있어요. 네. 네. 오늘 또 새로 찾아오신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는 투표가 핵심이고요. 여러분이 투표해주신 기사가 바로 오늘 뉴스데스크에 나갑니다. 네. 투표는 유튜브에서만 가능하고요. 네. 바로 제 왼쪽 네. 이쪽에 I를 클릭하시고 네.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꼭 투표해주세요. 네네. 마가마 예프님 처음 보신 것 같은데 마셔라 원샷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댐스테님이 네. 화장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임경아 기자라고. 누가요? 댐스님? 어머 예. 감사해요. 칭찬인가? 이런 해도 칭찬을- 소용없다란 건가? 잘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기사 기대된다고 네, 많이 말씀들 네,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오늘 또 큰 뉴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저희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뉴스데스크에 오늘 이미 준비되어 있는 큰 기사가 많거든요. 네. 오늘 어떤 뉴스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미리 맛보는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김이상궁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이상궁은 임경아 씨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하긴 했죠. 네. 네. 저희 오늘 뭐 단독 기사도 있는데 그런 건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네. 그거 빼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 서울시청을 찾았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요 은산분리 관련돼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참여를 하셨대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를 그 풀어주는 행사를 행사에서? 참석했다는 네. 거죠. 무슨 발언을 했냐면요. 네.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선배, 네. 은산분리요. 뭐야, 어려워. 여러분들 어려워. 그 인터넷 전문 은행 카카오뱅크? 예, 카카오뱅크 또 K뱅크 지금 두 개 있죠. K뱅크도 예, 있어요? K뱅크 먼저 나왔죠. 여러분들 좀 쓰시나요? 저는 예. 사이버 머니 같아서 안 사. 누가 저한테 네. 카카오뱅크로 4만 네. 원을 보냈는데 뭐 엠빵에서 네. 돈 내기로 해가지고 네. 아직도 못 꺼냈어요. 저는 그게 뭡니까? 아니 그럼 사이버 카뱅이 머니도 아니고. 있긴 있는 거네요. 있죠, 돈을 있긴 보냈다는 있어요. 건. 근데 예, 이준범 만들기. 기자가 저한테 예. 10,000원 보내는 바람에 한번 예. 만들었는데 아직 예. 잘은 못 쓰고 있어요. 예, 저는 카뱅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되게 써보면 되게 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되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쓰고 있는데 네. 은산분리가 뭐냐면 네. 많이들 아실 텐데 은행의 은이에요. 은행에서 은행의 은, 산은 산업의 산이에요. 은행과 산업. 예, 은행과 산업을 분리한다예요. 네. 이건 뭐냐면 네. 은행을 누가 소유하느냐 네. 이건데 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네.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산업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대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네. 한마디로 삼성이 아. 혹은 LG가 큰 은행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돈이 이제 굉장히 모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그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맘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돈을 갖다가 그랬다가 이제 엄격한 원칙에 의해서 대출이 안 될 거다. 은행이 자기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함부로 대출했다가 그렇죠.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망하고 은행 망하면서 돈 빌려준 사람도 다 망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네. 한마디로 이제 은행을 산업이 사금고처럼 기업이 운영할 수 있다 해서 만들어진 네. 게 은산분리예요. 그래서 짧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대기업, 이런 기업이 지분을 4%만 가질 수 있어요. 4%만.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로 이름은 카카오뱅크지만 카카오가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4%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 한투증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 거기가 대주주예요. K뱅크도 마찬가지예요. KT가 그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4%밖에 안 되고 네네. 이제 나머지는 다 금융권, 우리은행에서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풀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카카오뱅크가 네. 예를 들면 이제 크게 키우려고 네. 크게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네. 돈을 투자를 더, 못 하는 거죠. 4%가 이제 아. 딱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는 이걸 좀 풀어달라. 이걸 풀어줘서 인터넷 전문 은행에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은산 분리를 완화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고 네. 이제 반대쪽에서는 네. 안 된다. 이렇게 풀어주기 시작하면 하나 풀리면서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해서 막아왔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문 대통령께서 이거를 조금 완화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완화해주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 이제 네. 경실련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모여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가 내세운 어떤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를 네. 좀 후퇴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좀 네. 반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기업이 네. 은행을 이렇게 되면 소유할 수 있으니까. 예. 저 금산분리랑 은산분리는 뭐가 달라요? 금산분리는 네. 또 금융과 관련된 건데 네. 은산분리랑은 또 좀 달라요. 은행과 영역이 금융? 달라요. 예. 너무 어렵네. 네. 선배 논술강사 하셔야 돼요. 이해하기 쉽다고.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네. 그거 관련된 오늘 소식 저희가 잠깐만요. 내용이 어렵다 여기서 보니까, 네. JJ 현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머 근데 인터넷은 산업 아닌가요? 왜 다른 기준? 이게 바로 이제 완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인터넷이라고? 다른 게 아닌데 왜 완화하냐? 예, 그러고 이거를 완화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IT 쪽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4차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산업. 신산업. 그러니까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좀 완화해 줘야 된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 아무튼 양쪽 의견이 좀 다릅니다. 네. 플랜트 이터너님 들어도 잘 이해 안 가니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되게 많은 분야가 그래요. 5번 들어야 네네네. 이해돼요. 네네. 자, 이거 어렵다 보니까 네. 관련된 소식 오늘 저희가 네. 출연까지 해서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네.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지금 뉴스데스크에 준비되고 있죠? 전기요금은 또 있어요. 전기요금. 저희가 왜 어제 네. 문재인 누진제? 대통령이 누진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찾은 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랑 당정 협의를 이제 민주당이랑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네. 내용 보니까요. 네. 이제 누진 구간이 3단계인데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네. 담겨 있어서 가구당 그러니까 지난달과 이번 달이 평균적으로 19.5%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 3단계를 확대한다는 네. 게 그 좀 돈을 적게 내는 구간을 더 확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떨어지는 거겠지? 1단계와 2단계의 구간을 넓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1단계에 그러니까. 속한 그렇지. 1단계면 더 저렴하니까 거기 넓히고 3단계보단 2단계가 네네. 저렴하니까 거기 넓히고. 네.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요. 네. 그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대책도 시행되는데 저 여기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나요? 여기에 네. 출산 가구 할인 대상 중에 출산 후 원래는 1년밖에 안 됐는데 3년 이하 어린이 있는 집은 다 해당이 되게 한대요. 저희 집에 또 3살 안 된 어린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반가운 네. 소식이라고 봤습니다. 네. 이게 또 얼마나 또 효과가 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렇군요. 그다음 또 준비한 네. 뉴스데스크 오늘 큐시트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북한산 석탄 석탄? 반입 관련돼서 네. 지금 네.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저희가 오늘 보도를 해드릴 예정인데 네. 오늘자 스트레이트를 보니까요. 네. 그 국회의원실에서 진룽호라는 배가 포항에 지금 정박 중인데 여기도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외교부가 일단 여기는 러시아산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네.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 대북 제재가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는 계속 있잖아요. 또 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내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배경 오늘 저희가 또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실 텐데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핵 개발 때문에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원래 석탄 수출이 굉장히 경제에 중요한 부분인데 석탄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몰래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일부가 이제 그 석탄을 실은 배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이제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근데 지금 외교부 네. 말로는 확인된 바로는 아직 네. 그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라고 하고 어제자로 배 6대에 대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네.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건입니다. 9건. 네. 9건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 중이다.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네. 하네요. 네. 또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데스크 김희상궁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뉴스데스크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네. 말씀드릴 수가 없긴 한데요. 돈스코이오 관련돼서 오늘 보물선. 사건팀에서 되게 재밌는 기사를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네. 저희만 갖고 있는 거라서 얘기할 수는 단독 없는데 기사.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보물선. 내부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물선 저희가 소개했었는데 투표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때 맞아. 초반에. 네, 근데 네네, 보물선 맞아요. 관련 특종 기사를 오늘 MBC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특종 여러분들 단독 기사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따 보시면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제조하는 뉴스데스크
제조상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제가 준비했어요. 오늘 제목이 공직자의 부당한 재취업입니다. 근데 이거 저 궁금해요, 선배. 아까 제목밖에 네. 못 봤어요, 저. 네, 이거 전에 우리 그 얘기 소개 한번 했었잖아요.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취업한 거? 재취업한 거? 네,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네. 이제 그 퇴직하기 전에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하는 네. 기업에다가 네. 이제 자기가 갈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니까. 네, 자기가 네. 글로 갈 거니까. 네. 이런 의혹이 일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직자가 이 나중에 퇴직을 하고 자기와 관련된 쪽으로 그 일을 하러 간 사례가 얼마나 있느냐 알아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왜 이거를 하면 안 되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마찬가지처럼 이제 공직자가 어디를 관리 감독하는데 네. 그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자기가 퇴직하고 취업을 해버리면 그 가기 전에 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하겠죠. 이게 지금 무슨 제3세계도 아니고 이게 네.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에 재취업한다는 게 말이 하면 되나? 하면 안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어려운 네, 부분이 네.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뭔데요? 뭐냐면 네. 공직자들이 이제 뭐 어느 쪽에서 분야에서 일해 경찰일 수도 있고 뭐 각종 공직자들이 있잖아요. 퇴직을 했어. 전문 분야가 있구나. 그렇죠. 평생 내가 이쪽 분야로만 30년 일을 했는데 내가 60세에 퇴직했어. 근데 아직까지 내 애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어. 네. 대학 등록금 내야 돼. 네. 생계를 책임져야 돼. 네. 그러면 자기 일과 아무 상관없는 대로 취직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전문성을 쌓은 쪽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네, 좋은 그래서 제도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공직자는 퇴직을 하면 반드시 심사를 심사를 받아서, 받아서 네네네. 이거는 뭐 당신 전문성 있는 일이지만 네. 직접 관리 감독하던 일은 아니니까 네. 요건 이래도 되겠다. 네네네네. 얘기 요런 주네요. 요런 네. 거를 심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네. 이번에 이제 걸린 거에 네. 이게 걸린 게 일단 걸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200여 명, 한 해에 200여 명. 한 해에 200여 네, 1년에 200여 명씩이 심사를 안 받은 거예요. 심사 안 받고 네. 그냥 취직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정위에서 있다가 중소기업 중앙회 상임 감사로 간다거나 네. 혹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차관급으로 있던 사람이 대형 로펌으로 간다거나 네. 대형 로펌에 이제 그 돈을 많이 받는 네네. 경우로 간다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꽤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네. 몇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어떤 국회의원은 네. 18대 국회의원인데요. 국회의원으로 하면서 제약산업 육성특별지원법이라는 걸 통과시킨 거예요. 네. 그 제약 약을 네, 이제 네, 육성하는 거.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제약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거예요. 너무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예.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조달청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이제 네네네. 그 우리나라 물건 다 대신 사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관에서 쓰는 물건들을 어서 이제 살지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있던 고급 공무원이 네. 이제 퇴직을 하고 신제품 인증 협회의 네. 본부장으로 간 거예요. 네네. 또 뭐 그 선원복지고용센터라는 곳에 있던 분이 이제 그 여객선 쪽으로 일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의 걸린 것들이 거예요? 문제가 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선배 실록이 빠지니까 기자가 됐다고. 이건 원래 기자예요. 원래 이런 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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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네. 이걸 그냥 일단 이건 이제 문제죠. 네.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을 보니까 네. 약간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이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제일 많이 걸린 더 리플래시원님이 네. 취준생들이 운다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걸린 기관이 어디냐? 네. 이렇게 심사 안 받고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취업한 게요? 경찰청이었어요. 경찰청. 네. 그래가지고 저는 경찰이 이러면 되나라고 네, 생각을 네,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경찰청의 고위직이 아니고 경위 이하예요. 경위 이하. 아시죠? 네. 경위면 네. 여러분 경위면 이제
끝까지 올라갔어도 파출소장까지 이제 하고 퇴직을 하신 거예요. 퇴직하신 그 분들. 위로 못 올라가신 네, 분들이에요. 네, 네. 60세까지. 네. 근데 그분들이 한 일이 주차관리원. 아이 근데 그건 좀 그렇다. 그게 걸린 거예요? 네. 주차관리원, 경비원, 공사 현장 일용직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주차관리원이지만 이제 그 경찰청과 관련된 건물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구나. 경비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사실 아. 생계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걸 보고 이제 그냥 막 뭐라고 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런 원래 규정이 네. 이제 몇 급 이하의 하위직은 네. 심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네, 돼 네,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아지니까 3월에 다 무조건 심사 받아라.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저는 들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그렇긴 하네. 예, 근데 어쨌든 심사를 해서 네. 일할 수 있는 곳은 일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지금 심사를 안 받았다는 거니까 예, 이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건 근데 맞는 것 이렇게 같습니다. 문제가 안 될 만한 거면 심사 받아도 되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심사라는 절차적인 거를 예.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들어보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표정 뭐 붙이실 건데? 표정 여기 뭐 화나요 해야죠. 붙이셨어요. 왜냐하면 네, 이건 네.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지만 네, 네. 이제 상당수는 이제 고위직이 네. 이렇게 가가지고 네. 취직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네. 화나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나요 붙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심사 받아야 된다고 네. 얘기를 해주세요. 애매해요. 저희 애매해요 안 만든다니까요. 웬만하게 애매해요 돼요 그러면. 자, 네. 하나 붙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기사. 제가 오늘 굉장히 기대하던 기사예요. 아, 기사요? 네, 임경아 씨가 오늘 준비했는데 네. 기사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목이 그- 월급 모아 기부한 병장. 네네. 소속이요. 공군의 손유승 병장님이세요. 22살. 네. 이 분이 이제 자기가 제대를 앞두고 그 공군 순직 조종사 유자녀를 돕기 위해 조성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지금까지 군복무를 하면서 아껴놨던 월급을 기부하셨대요. 이 얼마를 기부했다고요? 320만 원.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군인이 그 월급이 복무하면서 얼마나 되지? 얼마 안 320만 원 모은다는 모으는 게 건 쉽지 않죠. 이 월급을 거의 전액 다 모아야 될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320만 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기부했다는 거예요. 네, 예. 이분이 네. 21일 날 전역하신대요. 네. 근데 지난 4월에 기억나세요, 선배? 칠곡에서 네. F-15K 사고 때 그때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요. 떨어졌죠? 네, 그래서 30살 최모대위, 28살 박모 중위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젊은 사고 직후에 분이. 너무 젊은 분들 예. 숨졌는데 그분이랑 같은 대대에서 또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분 너무 이제 이렇게 월급을 모아서 기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좀 자료를 네. 알아보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정말 저희가 찾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2013년 경북 메일 기사입니다. 2013년. 대구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손유승 학생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300만 원의 장학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동일 인물이었어요. 동일 인물. 찾아봤더니, 저희가 찾아봤더니 이미 네.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용돈 모으고 장학금 모아서 기부를 하셨대요. 고등학생이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300만 원을 장학금을 기부했었대요. 네. 근데 찾아봤더니 네. 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또 있었어. 중학교 때. 때 또 있었어. 중학교 때는 형이랑 같이 용돈을 모아서 네. 난치병 학생 도왔고요. 네. 초등학교 때는 그 요양원에 있는 장애 한 명하고 결연을 맺어서 매월 10,000원씩 11년째 성금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저희가 너무하지 않아요? 찾아보니까 이런 군인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고등학교 기사가 나오고 이런 고등학생이 있어서 중학교가 나오고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초등학교가 나온 거야. 줄줄이. 많은 여러분들이 네. 지금 뭐라고 올려주셨냐면은 전화 연결 각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최수철님이 저희가 이런 분은 인터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인터뷰 네. 합시다. 제가 네네.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네,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 네. 건다고만 해놨어요 지금.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들어봐요 이거는. 제가 네. 바로 지금 연결해볼게요. 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손유승 병장님 되세요? 네, 맞습니다. 병장님 아까 통화했던 임경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네. 사진 나오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같이 보고 계세요. 네네. 네네. 우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던데. 훈남 얘기 나왔어요. 훈남. 훈남 얘기 나왔어요. 군인이셔서 영상 통화는 좀 힘드실 것 같고. 네. 그 저희 처음에 기사는 이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셨다는 기사부터 봤는데요. 네네. 어떻게 기부하게 된 배경이 있으셨어요?
이제 기부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네. 돼요. 네, 제가 2년간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네. 몸담았던 이제 대대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또 이제 저희 대대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고에 유가족 분들께 이제 작게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이렇게 기부를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희생 장병분하고 같은 대사에서 일했다고 기사에 나왔던데 네네. 인연도 있으셨어요, 실제로? 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그 11전투비행대단 소속 그 대기 전투비행대에서 그 작전정보 체계 운영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일 네. 하는 거예요? 작전 아, 지원병? 네네. 네.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항공 작전에 필요한 이제 정보를 다루고 있고 네. 그에 맞게 이제 조종사분들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때 만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 이제 순직하신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근무하셨던 조종사분들이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그- 과거에도 네네. 또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요. 저희가 경북 메일 기사를 발견했는데 예. 고등학교 2학년 때도 300만 원 장학금, 중학교 예. 때도 난치병 학생 돕고 초등학교 때부터는 장애아 한 분하고 계속 결연을 맺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지금 다른 분들 너무 궁금해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이제 저는 부모님의 행동이 저에게 영향을 이렇게 많이 미쳤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이제 지금 이제 종합건설사를 운영하시면서 교육 사업도 하고 계신 이제 아버지의 영향이 특히 저는 컸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부모님께서 또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제 저와 같이 요양원에 후원을 하고 계시고 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야구부를 또 오랫동안 지원해 오시면서 또 생활이 어려운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또 제공하는 이런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보고 자란 저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네. 제가 보시는 분들이요. 인성교육 잘 되셨다고. 제가 주신 질문 좀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여친 있으세요? 여친은 없습니다. 아, 여친 없으시대요, 여러분들. 네. 뭐 남자분이 물어보시거든요. 왜 물어보셨지? 혹시 마지막 질문으로요. 전역 후 네.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본 분이 있으세요? 전역 후에 계획 말씀이신가요? 네네. 일단 제가 이제 아직 대략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세우진 않았는데 네. 대략적인 그 청사진만 일단 제가 그려놨습니다. 뭐 일단 여쭤봐도 제가 이제 될까요? 군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고 싶었던 것과 이제 생각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느낀 점도 많고 이렇게 네.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일단 그거를 먼저 이제 전역 후에 먼저 하고 싶고 네네. 또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건 이제 세계 각국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아, 네. 네. 견문을 넓히고 싶습니다. 아, 네.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정말 어마어마하시다. 목소리도 굉장히 의젓하고 네. 예,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왜 이렇게 웃기지? 다 LG가 LG 의인상으로 다. 네네. LG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니까요. 예, 네. LG를 저희가 LG는 사실 미담이 자꾸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는 잘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소개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네. 뭐 기부라는 게 사실 지금 이분도 보시면 네. 월급 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부가 되게 여유 있어서 하는 기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조금씩 자기의 어떤 한 부분을 모아서 하는 기부는 정말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사랑해요 LG 오연호. 네, 여러분 네. 이거는 좋아요 붙이면 되겠죠? 네. 좋아요 네, 기사 좋아요 붙이도록 가시고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세 번째 네. 기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제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MB 집사 죄수의 이거, 딜레마 네네네. 이건데 MB 집사 여러분 누군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죠. 옛날에 의원 시절인가부터 같이 그쵸. 있었던 굉장히 분인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현대건설이었나? 현대건설은 제가 모르겠어요. 예. 네네. 제가 근데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아시죠? 최측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관리죠. 북한 사람이 동관리하죠, 뭐. 네. 최측근이 하는 일이 돈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자금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인 거죠. 최측근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집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검찰 수사를 하면서 사실 이분이 잘 얘기를 안 할 거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추측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예. MB 관련된 거는 한 번 정권이 지나면서 또 다 숨겨져 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다들. 근데 검찰 수사에서 이분이 막 술술술술 본 너무 거예요. 협조를 잘하셨죠. 예, 막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 누구한테 받았다, 막 얼마 받았다 이걸 어떻게 거의 폭로를 하듯이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됐는지 오늘 그 재판에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그 내역을 이제 얘기해 줬는데요. 뭐라고 폭로했는지 보면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전에 새누리당의 김소남 전 새누리당 네네. 의원이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돈 관련돼서 뭐 걸려 있는 분인데. 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의원이 되고 싶어서 네. 비례대표가 되고 싶어가지고 돈을 줬다는 의혹이 있어요. 네네네. 이제 공천원금. 그렇지. 공천원금 의혹. 공천해달라고 네. 네 번에 걸쳐서 네. 2억 원을 네. 네 번에 걸쳐서 2억 원. 예, 이 청계재단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단이죠. 네. 이 청계재단에 이병모 사무국장이라는 사람한테 전달했다. 네.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진술을 했는데 네.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전달한 뒤 돈만 전달하면 안 되잖아. 돈 전달하고 나서 이 김소남 전 의원의 요구를 전달해야 될 거 그쵸. 아니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그렇죠? 돈을 받았으면? 예, 뭘 원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가 돈을 전달하고서 네. 이 김소남 전 의원의 요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전 대통령의 반응을 이분이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를 지으며 고개 끄덕 한번 해보세요. 미소를 지으며 해야지. 이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서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네. 이렇게 했고 이분을 통해서 그 공개된 게 뭐 이팔성이라고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네. 또 대보그룹, 네. ABC 상사, 능인선원 이런 곳에서 다 이제 그 이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뇌물과 관련된 주요 혐의 내용 다예요. 그게 거의 다예요. 김백준 예, 예. 저기 최측근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쵸. 네. 이게 그래서 뭐 얘기했던 게요. 액수가 ABC 상사한테 2억 원, 2억 원. 대보그룹한테 5억 원, 네. 뭐 이런 돈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분 통해 가지고 또 나왔던 게 또 네. 화제가 됐던 게 능인선원이라고 이제 그 서울 강남에 굉장히 큰 절에 절이죠, 절. 스님이 네. 불교 대학을 설립하려고 네. 이거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 돈을 3억 원을 이제 통해 가지고 전달했다고 지금 이제 진술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화제가 됐던 게 우리 왠지 아시죠? 장로님. 우리 장로님. 아니, 우리 이게- 장로님. 네. 아니 근데 장로님이잖아요. 이명박 전 네. 대통령이 네. 장로님이 스님한테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님이 받은 것도 그렇고 또 스님이 돈을 준 것도 그렇고 이게 좀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장로님이 스님한테 삥 뜯었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댐스님이 알아서 부는 AI급 집사라고. 네. 그랬었는데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줄줄 불었나 네, 그게 했더니 궁금해요. 그 중간에 껴있던 사람이 바로 이 이병모 국장이라는 분이에요. 청계재단. 청계재단. 네. 근데 이분도 검찰이 수사를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이분도 수사를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병모 국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들 이병모 네. 국장이 청계재단 국장 하면서 MB의 약간 사금고, 금고지기로 또 불렸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돈 관리를 하고 네. 김백준도 돈 관리를 하니까 네. 서로 각자 구린 점이 뭔지 알고 있었겠지. 네. 근데 각자 취조를 받으니 무슨 네. 말을 하는지 서로 몰랐던 거라는 왜냐면 거죠. 이제 네. 이병모 이제 이걸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전문 용어로 전문 얘기하잖아요. 용어로. 왜냐면 네.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나는 전달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백을 해버리고 네. 이제 감형이 되면 네. 나만 손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용한 거죠.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네. 검찰이 그래가지고 그 이병모 국장이 그 얘기하던데 뭐 저 잘 알고 있다고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불안불안한 거지. 불안불안해져가지고 네. 이제 하나 불기 시작하면서 이게 줄줄줄줄 다 나왔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여기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전달은 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이 전 대통령 측의 이 입장은 이 김백준 씨가 네. 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 인지 장애를 겪고 있어서 이제 진술이
굉장히 이제 기억력이 또렷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하고요. 네. 검찰에서의 말은 이거에 대해서 이 김백준 씨는 거의 10년 전 일에 대해서 숫자까지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비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네. 지금 여러분들 네. 의견 많이 주셨어요. 네. 주변 사람들을 잘 그래서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네. 참 이해 참 그렇습니다. 네. 추모를 몰고 가고 있다. 여러분 이 기사는 뭐로 보세요?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뭐로 여러분 보시나요? 이게 이제 그런 돈을 받고 전달하고 이런 내용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거고 또 김백준 전 비서관이 어쨌든 술술술 불어가지고 이 내용이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 또 뭐 좋아요일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어쨌든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게 이렇게 슬프기도 해요. 돈 네. 얘기가 이렇게 늘 나오고 슬프기도 구속 얘기가 나온다는 건 해요. 네. 사실 이런 현실 자체가 네. 슬퍼요이기도 하죠. 슬퍼요, 짜증나요 다 있죠. 네, 이거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대로 제가 정할게요. 네, 꼬셔요 꼬셔요 제가 없어요. 꼬셔요 없어요. 화나요, 화나요, 화나요. 먼저 불어야 산다. 그쵸? 네. 고소해요. 네. 슬퍼요. 화나요? 네. 흥미롭습니다. 저기 마가마의 분이 흥미롭습니다 없어요. 스티커 없습니다. 네, 네. 히어로즈 불광님 웃퍼요. 히어로즈 오연님 불광님 복잡해요. 오셨어요? 좋아요. 네. 네, 좋아요. 복잡해요. 최규철님 좋아요 몇 번을 누르신 거예요. 도배하지 마세요, 최규철님. 네, 네. 네. 어떻게 좋아요. 이게 규철님. 뭐가 많은 건가요? 규철님이 제 의견 여러 개 주셔가지고 하나요가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래요. 네, 하나요 하나요 가시죠. 가십시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 중간 집계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투표 다 하고 계시죠?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네 유튜브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볼까요? 네. 아, 좀 근소한 차이예요. 지금 박빙입니다. 지금 오, 두 가지가 의외네요. 의외네요. 저희는 네.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기사 5개가 지금 사실 다 박빙이에요.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 좀 뽑기 힘들다 하셨는데 네, 정말 네, 실제로 네, 박빙이고요. 네. 지금 이 MB 네. 집사 김백준 죄수의 딜레마 이것과 아직 소개 안 드렸지만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이 지금 동률로 1위입니다. 공동 1위요. 네, 그 다음에 3위가 방금 통화했던 공군병장님 네. 여기가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다 근소한 차이고요. 지금 공직자 부당 재취업 4위, 또 미아 20명 찾아준 편의점 5위 이것도 근소한 차이여서 아 그렇네요. 네.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차이가 많이 수인이는 안 나서. 끝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꼭 이 기사는 네. 오늘 좀 뉴스데스크에 소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 기사를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네. 여러분들 이렇게 숙고하셔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 기사. 저 이거 정말 궁금해요. 네 번째 기사. 아, 네 번째 기사 네, 정말? 임경아 씨가 준비했죠? 아, 이거요. 네. 이거 제가 그냥 한 줄 아침에 조간에 한 줄 있었던 거였는데 취재해 보니까 정말 내용이 꽤 있더라고요. 아, 얘기돼. 저는 얘기된다고 봐요. 아. 근데 이게 네. 이제 한 기업 얘기긴 한데 네. 이제 여러분들 CU 편의점 아시죠? CU 편의점. CU 편의점. 네네. 편의점이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네. 이 편의점이 지금 전국에 CU만 13,000개가 있대요. 이게 13,000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공헌 서비스 정도로 네. 네. 여기서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안 서비스? 네네. 이게 네. 뭐냐면요. 네. 두 가지를 다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려도 돼요, 피디님? 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하나는 장기 실종 아동 있죠. 네, 이거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거 확대는 안 되죠, 피디님. 이게 장기 실종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릴 때 잃어버리고 나서 얼굴이 변하잖아요. 네. 지금 모습으로 추정되는 몽따주를 그려서 이걸 이제 CU 편지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보면 지금 맨 왼쪽에는 어린애 모습이었다가 잃어버렸을 점점 당시에. 나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네네. 예. 실종아들 찾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렇게 붙여넣어도 한 군데만 붙여놔도 13,000곳에서 아. 이제 공개가 잘 되는 거죠. 네네. 이 기능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 새로 하고 있는 게요. 네. 용어가 뭐더라? 포스 긴급 신고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포스는 여러분, 신용카드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카드 긁는 그 기계 있잖아요. 네, 띡띡 그 바코드 찍어가지고 계산하는 기계를 보통 포스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실종자나 아이들 길 잃은 아이들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대요. 제가 네. 사진을 봤는데 나이, 이름, 특이점, 뭐 무슨 옷을 입고 있다던가 어떤 상황에서 잃어버렸다던가 이런 정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네. 이게 경찰청에도 들어가고요. 또 13,000곳에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포스 기계에다가 입력을 한다는 포스 거예요. 기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입력을 하는 건 네. 시민이 와서 편의점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지나가다가 길을 네. 잃은 아이를 발견해요. 얘를 데리고 여러분들 CU 편의점에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종 상황을 좀 알려주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포스에다 입력을 하면 경찰에도 신고가 되고 포스의 전국 13,000개 매장이 일종의 공공재처럼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13,000곳에 일단 쫙 뿌려지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인근의 편의점에서 잃어버려도 그 네. 인근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가서 혹시 그런 정보 뜬 거 있어요? 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 이거를 2달 동안 그 아동 또 네. 치매 어르신들 그다음에 그 지적장애 있으신 분들 20명을 찾아줬대요. 이걸로 20명이나. 저희가 CCTV 하나 준비해봤거든요. 아, 네네네. 여러분 하나 보세요. 이거 네. 이것이 보여주세요. 볼까요? 네. 저도 못 본 건데. 네, 저도 네. 7월 18일입니다. 익산에 있는 CU 네네. 매장이에요. 네. 지금 아이를 데리고 왔나 보죠? 네, 저기 스텝이요. 손님으로 온 줄 지금 알았어요. 소리가 나오나요, 네. 선생님?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애기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잃어버렸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 안심시키고. 마음 같아서 데려가고 싶은데 정확히 그렇죠. 어딘지도 모르고 경비 네. 아저씨나 이제 주위 사람한테 부탁해볼까 했는데 정확히 그분도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신고를 이제 해야겠다 하고 마침 그 미아 신고가 따로 있었던 게 생각나가지고 네. 그걸로 했어요. 애들한테 이제 이모가 같이 못 찾아주니까 네. 경찰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네. 찾아달라고 하자고 하고 아. 이제 그렇게 했죠. 예. 좀 이따 이제 오셨죠. 다행히 또 아빠가 연락을 받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또 왔어요. 다행히. 저 아버지 표정 보셨어요, 선배? 너무 감동적이네요. 모자이크가 있었지만 저 네. 아버지 표정. 네. 어우, 감동적이다. 아우, 그-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여기 스태프분도 네, 네, 너무 좋으시죠. 너무 아름다우세요. 직원분도 예. 애기들 당황할까봐 네. 먼저 먹을 거 챙겨주고 마침 네. 교육받았던 게 생각이 나셨대요. 네. 이거 너무 좋은 뉴스라고. 네. 경찰에도 자동 신고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신고한 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네. 한 5분 남짓해서 경찰이 왔다고 하고요. 네. 경찰이 오고 있으니까 아빠도 저기 뭐가 있나 보다 해서 뛰어가서 아이를 찾은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2달 사이에 20건이에요. 적지 네. 않은 지금 결과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미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미아 그렇게 많이 붙여놓지만 네. 그 실제로 이제 찾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거 잠깐이라도 잃어버리면 부모는 네. 그 심정은 말할 수도 없죠. 네. 뭐 아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실종 뭐 치매 어르신 잃어버려도 네. 가족들은 참 고통이 큰데 이런 거는 정말 지금 네. 노자은 씨 이거 네. 진짜 좋아요. 널리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사실 이제 방송에서 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좋은 걸 쉽지 않아요. 소개하는 네, 게 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특정 기업 얘기니까 아무래도. 특정 기업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오해를 이제 사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네. 이제 그 기업한테 이제 무슨 뭐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오해가 있다 보니까 안 네, 하는데 네. 근데 저희 마리뉴는 어쨌든 뭐 아무리 어떤 기업이라 하더라도 좋은 일이나 우리의 감동을 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네. 이건 네.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게 네. 이게 단순히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면 좋은 일이다 할 텐데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여러분들 CU 매장이 13,000개래요. 네. 예를 들어서 금방 잃어버렸을 때 인근 매장에 가서 혹시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런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활용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기사는 뭐 좋아요 갈 수밖에 없을 것 네, 네. 같습니다. 알고는 좋아요죠. 네, 그럼 좋아요 좋아요 붙여주시고요. 붙이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기사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여성 독립운동가 202인.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감춰져 왔던 여성 독립운동가 네. 얘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8.15잖아요. 광복절. 예. 우리 광복이 아버지. 광복절에 광복이 네. 데리고 와서. 네네. 광복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광복이가 지금 이제 4살 그 정도 4살이에요.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네. 이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이제 그 독립운동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희가 참 감동적이어가지고 네.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한 분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사진을 띄워 드릴게요. 이분이
이은숙 여사예요. 이은숙 여사. 여사님, 네, 네. 이분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아내인데, 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이 우당 이회영 선생이 어떤 분이냐면, 우당 이회영 선생이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예요. 이분이 참고로 굉장한 부자. 네. 그 당시에? 대대로 아, 굉장한 부자. 집안이 굉장한 부자예요. 네, 그래가지고 돈이 많은 집안인데 네. 이 우당 형제가 네. 일제시대가 되니까 재산을 몽땅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그걸 다 갖고 그 만주로 가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대단하시다, 당시에 진짜. 이분들이 그렇게 다 팔아버린 재산이 얼마냐면요. 네. 지금 현재 그 화폐 가치로 따졌을 때 네. 최소 650억. 그걸 팔고 가신 거예요? 지금 가치로 봤을 때 최소 650억의 재산을 이 형제들이 다 처분하고 이걸 갖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오시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예 재벌이었던 재벌순인 거네. 거죠. 예. 대단하시다. 근데 가서 그래서 이분이 세운 학교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아주 아시는 분 들으면 알 거예요. 신흥무관학교. 미디어 네. M이 이 미디어 M 님이 이미 네. 띄워주셨어요. 네네. 아, 신흥무관학교. 그렇구나.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진짜 멋있다. 예, 그 이제 우리 독립군을 양성하던 네. 신흥무관학교를 네네. 세워서 이 역사적인 청산리 전투 네. 일제를 다 막 이제 그 했던 네. 청산리 전투 같은 걸 이제 했던 건데 네. 이 우당 이회영 선생은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우당 이회영 선생은 이미 뭐 50여 년 전에 독립운동가로 다 네. 돼 있었죠. 네, 네. 근데 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아내분이시죠. 지금 소개해드린 분이 이은숙 여사인데 네.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네. 이분도 이제 이 재산을 다 갖고 올라갔잖아요. 이걸 다 독립운동에 써가지고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밥을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밥조차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다 아껴가지고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오면 이분들 다 밥을 해주고, 예, 이분들이 다 밥을 해주고 또 이분이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네.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네. 이제 남의 집에서 빨래를 하고 네. 옷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걸 또 만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도록 아. 이 돈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진짜 어마어마한 독립운동가죠. 선배 네. 그 사람 그 여기 여러 시청자분들이 이종건 의원 네, 맞아요? 네, 이 집안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이종걸 의원 민주당의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이제 이분의 손자. 네, 장난 손자죠. 아니다. 네, 이거 그렇구나. 네, 이종걸 의원이 집안이 까만 건 줘야 된다고 봐. 네, 집안이 좀 그렇군요.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 네. 이 독립운동가 집안 되게 안 된 얘기만 들었는데 네. 어쨌든 뭐 손자분이 지금 이제 네.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은숙 여사님, 여사도 네. 너무나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남편만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되고 부인은 그동안 전혀 안 돼 있다가 이번에 남편보다 56년 뒤에 이제 이번에 건국 훈장을 받으시면서 독립운동가가 이제 지명이 되게 되셨는데요. 네. 이분 말고도 이번에 이분처럼 네.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왔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독립운동가 200여 명을 발굴했대요. 이런 건 정말 202명. 의미 있는 작업이다. 네. 왜냐면 이렇게 네. 말이 가서 예를 들어서 뭔가 남편을 이렇게 받쳐준 것 같겠지만 네. 아니 같이 만주 간 거죠. 그럼요. 그거 자체가 이미 독립운동에 네. 그거죠. 그리고 또 오면은 더 독립운동가 다 지원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같이 독립운동을 한 거니까. 이분이 네. 독립운동가들 다 밥해서 먹이고 음. 또 돈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국내에 자기가 와서 벌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가고. 세상에 그 재벌이잖아요. 재벌 사모님인 거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재벌 사모님이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일 해가지고 독립자금 벌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네네. 네, 좀 이런 생각보다 분인 거예요. 늦게 인정받으신 네, 거네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네. 오늘 이 기사 가져왔습니다. 이건 네, 뭐 네, 네. 좋아요 갈 수밖에 없겠죠? 좋아요죠. 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의 애국자라고 하는 거다. 네. 815 콜라 한 잔 땡긴다. 815 콜라 이제 안 나오지 않아요? 8.15 없어지지 않았나? 콜라를 아는 걸 보니 옛날 그르르님 80년대생 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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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1분 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네. 너무 이거 좋아요죠? 네, 좋아요 하죠. 오늘 좋아요가 많아요, 선배. 네. 그 댐스테님이 나머지 201명은 하셨는데 201명을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하고 있으면 오늘 뉴스데스크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이런 발굴 작업은 네. 정말
필요해요. 돼요. 하고요. 네. 지금 맞아. 지금 현명한 시민도 얘기하셨지만 네. 후손까지 당연히 대우를 네. 해줘야죠. 이런 네. 거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존경받아 마땅하고요. 네. 저는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금 30초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투표하고 계실 텐데 네. 도대체 어디에 투표를 하실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진짜. 오늘 기사가 정말 저는 다채로워.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성격이 다 달라서. 네, 그죠? 굉장히 좋은 기사도 있고 네. 굉장히 화나는 기사도 있고 예, 굉장히 좀 감동적인 기사도 좀 있고요. 힘 실어주고 싶은 거 있어? 이건 꼭 뉴스데스크에서 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두 분. 이 여성 독립운동 너무 많다. 여성 독립운동가도 네. 그렇고 아까 그 군인 음. 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투표가 끝났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너무 네. 궁금해요. 네, 젠톰비님은 편의점. 네, 편의점 꼭 했으면 좋겠다고 JJ님이 하셨어요. 직원의 갑질한 재벌 사모님과 비교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재벌 사모님인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네, 정말 좀 마지막 기사를 좀 따뜻하게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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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투표가 지금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한번 이재은 앵커 왜 좋아한다고 하신 거예요? 저 놓쳤어요. 모르겠네요. 갑자기 왜? 이재은 앵커 왜 좋아하시나 봐요. 이재은 앵커를. 네, 놓쳤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클로징송은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추천하신 곡을 골랐어요. 네. 기다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왔어요? 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까 슬리퍼 신고 있어서 사람들이 슬리퍼 얘기라고 그래요. 어디 있어? 1위가 2개네요? 네, 공동 1위네요. 이게 올라왔다. 더 네. 아닌가? 아까도 1위였나? 나 또 이런 것도. 네, 아까 아까 올라왔어요. 올라온 거죠. 1위가 네, 이제 네. 김백준이었는데 네. 김백준은 뭐 여전히 1위고요. 네, 그리고 이 공동 1위죠. 23%. 그 편의점, CU 편의점 아까 동영상이 좀 감동적이었어요. CCTV가 셌어. CCTV가 감동적이었어요. 좀 저도 좀 네. 보고 찡해가지고 약간 네. 아까 좀 당황했는데. 너무 네. 이 기사만 힘 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다 잘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여성 독립운동가 202인이 네. 3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울고 있어. 군인 어떡하냐. 군인 어떡해? 군인 어떡해요, 여러분들. 네. 군인 너무 아쉽다. 네, 아쉽다. 군인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군인 통화까지 기사. 했는데. 네, 오늘 네. 좀 만약에 여러분 저희 오늘 뉴스데스크 기사가 네. 만약 시간을 저희가 조금 더 받게 되면 네. 공군병장까지 좀 소개를 해보도록 노력을 예. 아, 네, 그래요? 너무 맘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래서 네. 시간을 얼마를 줄지 모르겠어. 아, 네, 맞아요. 예. 다시 한번 고민을 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 뉴스데스크 사정에 따라 한 1분 정도 더 줄 때가 있고 덜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주시면 공군병장까지 가보는 걸로 노력을 우리 해보겠습니다. 공동 1등이 처음인가요? 공동 1등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공동 네. 2등은 있었는데 네네, 공동 1등은 처음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다들 네. 안타까워 계세요. 네. 생기사와 만나서 공군 아저씨 어떡하냐고. 네. 원칙을 깨는 건 아니고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따가. 네, 저희 원칙이 원래 이제 적을 땐 2개도 소개할 수 있고 많을 땐 4개도 소개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3개를 소개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클로징송 임경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이거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네. 틀어달라고 하셨어요.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오늘같이. 왜 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누가 신청하셨는지. 황재원님이 시원한 곡 틀어주세요라고 하셨고요. 리프레시버님이 명카 드라이브 냉면 던지셨어요. 현명한 시민님이 냉면 좋아요라고 답을 주셨고 네. MBC 무한도전 가요제 그립다고. 저도 네. 무한도전 그립습니다. 네, 무려 3분이나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지금 막 떠오르는 걸 지금 올려주시면 내일 저희가 뜰 수도 또 있어요. 전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냉면 그럼 들으시고요. 이제 더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임경아 씨의 눈도 빨리 잦아들어서 오늘 뉴스데스크에 제가 사실 매번 너무 네. 죄송해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제가 막 집중을 못해서 해가지고.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 신데렐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장 되나요, 이거? 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볼게요. 네. 끝까지 저한테 대신해주길 싫다는 거 지금. 알겠어요, 네, 내가 네.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네, 내일 또 꼭 만나요. 지금까지 마이리트 뉴스데스크 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랬어. 내일 만나요. 오늘 나오고 있나요? 봄이 떨려
당신 햇살이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가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그대 고운다 고운다 난 사랑에 빠졌어 용기 내보며 부끄러운 한마디 차갑게 돌아온 황당한 말이 꺼져 이럴 수가 엄마 나 아이야 차가워 너무나 속이 시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가슴이 너무 시려 널 보면 너무나 또다시 봐도 너무나 자기자 몸이 떨려 지겨도 너무 지겨 그래도 널 사랑해 사랑해 오 아가씨 예이야 예이야 whiny 헤이야 파이야 오빠 미치 예이야 예이야 whiny 튕기는 모습에 난 급해 져버렸어 처음엔 몰라서 그렇게 난 반했어 난 그래 정말 난 그래 미쳐 생각지도 못했어 어빠짝빠짝 소리한단 말이야 그대 나에게 아베 마리아 이럴 수가 어쩌나 아이야 차가워 너무나 속이 시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가슴이 너무 시려 너를 보면 너무나 또다시 봐도 너무나 자기자 몸이 떨려 지겨도 너무 지겨 그래도 널 사랑해 Love me baby yeah But hold me yeah be oh Lord